공룡 엑스포 화석 발굴 체험 박물관으로 놀러가 실외에서 여기저기 탐방하는 진구와 친구들은 가짜 공룡들을 구경하면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현실감 있는 모습에 감탄하고, 진구도 가짜 트리케라톱스를 구경하면서 감탄하다가 뒤에서 가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 입을 벌려 위협하자 진짜인 줄로 착각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기어오르듯이 도망치다 벽에 얼굴을 꼬라박는데요. 다친 얼굴을 진정시키며 일어나는데 친구들은 세상에 공룡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웃으며 놀려대자 화가 난 진구는 세상에 공룡이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아냐면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장하지만 비실이는 6,600만 년 전에 공룡들은 멸망했다고 설명하고, 덧붙여 이슬이도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이유를 들자 이에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진구와 친구들은 박물관 실내로 들어가 여러 가지 공룡의 뼈 모형을 둘러보다 진구는 홀로 한 모형 앞에 멈춰서서 그 모형을 손으로 만지며 물속을 생각하다 이슬이의 부름에 달려갑니다. 다시 실외로 나와 공룡 화석 발굴 체험 코너에서 퉁퉁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하는데요. 발견한 공룡 화석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지나가던 공룡 박사에게 여쭈어 보는데 공룡 박사는 이메페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몇 년 동안 화석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면서 수많은 공룡이 서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진구가 자기가 찾아낸 공룡 화석을 보여주자 그 공룡 화석을 보고는 굉장히 놀라는데요. 공룡이 밟았을지도 모르는 돌이라고 설명하면서 진구를 놀립니다. 친구들은 또 다시 비웃으며 놀려대자 제대로 화가 난 진구는 공룡 화석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공룡을 찾아내겠다고 말실수를 합니다. 퉁퉁이와 비실이가 한숨을 쉬더니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캠코더로 녹화하면서 만약에 실제 공룡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겠냐고 묻자 진구는 눈으로 땅콩을 집어서 먹겠다며 패기가 넘치게 답합니다. 진구는 어딘가로 이동하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데요. 돌을 주워 햇빛에 비추고 귀에 대다가 아까 박물관 실내에서 어떤 모형을 만지며 생각한 물속을 다시 떠올리고는 우연히 찾은 돌이 공룡 알이라고 생각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갑니다. 진구는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도라에몽에게 자기가 주워온 돌을 공룡 알이라고 얘기하면서 건네주지만 도라에몽은 비웃습니다.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에게 편견이 없고 순수한 면이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워온 돌을 공룡 알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데요. 화석이라고 해도 고대의 나무 열매나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코끼리의 응가라고 말하자 진구는 더러운 소리는 하지 말라며 확인을 해봐야 안다면서 타임 보자기를 꺼내려 강제로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를 수색하지만 도라에몽은 자기의 주머니 속을 수색하는 진구를 떼어놓으면서 설령 공룡 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진구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공룡이 멸종한 시대에서 키운다는 건 불쌍하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는 팥빵을 먹으려 하지만 진구가 팥빵을 가로채가면서 도라에몽의 속마음을 눈치챕니다. 속마음을 들킨 도라에몽은 딱히 반박하지 못하고 거기다 진구가 계속해서 타임 보자기를 꺼내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타임 보자기를 꺼내 진구에게 건넵니다. 도라에몽은 저녁 식사를 하러 주방으로 내려가고 진구도 따라 나섭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다 마친 진구는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돌 상태를 확인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자 실망합니다. 도라에몽은 잠을 자러 벽장으로 들어가고 진구도 불을 끄고 잠을 자려다 돌을 가져와 팔로 껴안고 잡니다. 다음날 진구는 자던 중 껴안고 있던 돌이 꿈틀거리자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데 도라에몽도 돌이 꿈틀거리자 역시 놀랍니다. 진구는 조심스럽게 손을 덜덜 떨며 타임 보자기를 푸는데 타임 보자기 안에서 돌이 공룡 알로 바뀌어 나오자 당황하고 더군다나 공룡 알이 점점 깨져서는 핑크색 공룡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뮤라고 지어줍니다. 이때 진구는 깨진 알 조각 속에서 잠을 자는 또 다른 연두색 공룡을 발견합니다. 이름은 큐라고 지어줍니다. 진구는 큐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으로 올라오도록 걸음마를 유도하는데 큐는 처음엔 진구를 경계하나 싶더니 곧장 진구의 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진구는 작은 날개를 보곤 큐와 뮤의 종류를 궁금해하는데 이때 도라에몽은 우주 완전 대백과를 꺼내서 큐와 뮤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 자료를 파헤치지만 아무리 자료를 파헤쳐도 정보가 나오지 않자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라고 파악합니다. 진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니 절대로 키울 수 없다고 경고하지만 진구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날 밤 진구는 저녁 식사를 급하게 마친 후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꺼내 방으로 가져가 큐와 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뮤는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었지만 큐는 주는 족족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진구는 결국 포기하고 드러누웠습니다. 도라에몽은 큐의 성격이 진구와 똑같다며 비교했습니다. 다음날 진구는 큐와 뮤의 종류와 사육 방법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룡 관련 책을 찾아보거나 박물관에서 만났던 공룡 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진구는 참치회를 방으로 가져가 다시 한번 큐에게 먹여보았고 큐가 드디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진구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큐가 실수로 진구의 손가락까지 물어버리자 진구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도라에몽은 방문을 살짝 열고 흐뭇한 표정으로 진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큐가 울기 시작하자 진구는 재빨리 불을 켜고 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몇 시간 전 먹었던 참치회가 탈이 났는지 큐가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걱정된 마음에 공룡 박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의사 선생님 가방에서 나온 약을 큐에게 먹이고 달래가며 재웠지만 큐가 걱정된 진구는 밤새도록 아픈 큐를 보살폈습니다. 다음 날 진구는 일어나자마자 큐를 걱정했지만 큐가 하품을 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진구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지만 큐와 뮤는 진구가 떠나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결국 지각한 진구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에게 혼나 복도에서 벌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학 시간에 전날 밤 큐를 보살피느라 밤샌 탓에 졸고 있는데 조는 진구의 모습에 선생님이 다가와 분필을 대자 졸다가 이마를 맞아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 수학 시험지를 돌려주자 다행히 0점이 아니라며 좋아하지만 또 다시 선생님에게 혼납니다. 체육 시간에서 철봉 대차 돌리기가 자신이 없던 진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당합니다. 진구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큐와 뮤가 커진 모습을 보면 도망치지 말라고 한껏 폼이 오른 태도로 궁시렁댑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뮤가 나는 모습에 당황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조심스럽게 큐와 뮤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방 안에서 키우는 건 무리라며 걱정합니다. 이에 진구는 좋은 방법을 떠올려보라고 얘기하자 도라에몽은 사육형 디오라마 세트를 꺼냅니다. 진구는 이곳이라면 큐와 뮤를 들키지 않게 사육할 수 있다며 안심합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은 인스턴트 미니어처 제조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비실이의 집 정원부터 공터에 있는 꽃과 나무, 하천에서 흐르는 물 등을 촬영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밖에서 찍었던 미니어처들로 디오라마 세트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큐와 뮤는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철봉 대차 돌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퉁퉁이와 비실이가 다가와 눈으로 땅콩 짚는 연습이나 하라며 놀려대자 진구는 속으로 화를 참으면서 집을 가던 중 놀이터를 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놀이터에 있던 놀이기구를 사진 찍고 집으로 와서 찍었던 놀이기구 미니어처를 디오라마 세트에 붙입니다. 그때 도라에몽은 예리한 눈썰미로 뮤와 큐의 꼬리와 체급 차이를 파악하고 이것이 큐가 날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한편 진구의 부름을 받고 진구네 집으로 가는 중인 친구들 퉁퉁이와 비실이는 진구가 눈으로 땅콩을 집어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냐며 놀려댑니다. 진구네 집에 도착한 퉁퉁이와 비실이는 진구에게 땅콩을 들이밀며 비실이는 캠코더로 진구가 눈으로 땅콩을 집어먹는 장면을 찍으려 합니다. 그런데 캠코더에 큐의 모습이 잡히고 뮤가 코로 캠코더를 툭툭 치자 비실이와 퉁퉁이는 화들짝 놀랍니다. 진구는 자기가 새로 발견한 공룡들이라며 큐와 뮤를 소개해줍니다. 이에 퉁퉁이와 비실이는 진구에게 항복한다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큐와 뮤도 울음소리를 내는데 하필이면 진구 엄마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올라오려 하자 진구와 도라에몽은 크게 당황해 안절부절하지만 다행히도 도라에몽이 공간이동 크레용을 꺼내 간신히 위기를 넘깁니다. 방으로 올라온 진구 엄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애완동물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진구와 도라에몽은 끝까지 애완동물은 없다고 부인하며 버팁니다. 진구 엄마는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물러납니다. 그러나 큐와 뮤로 인해 밖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진구네 집 앞에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본 도라에몽과 진구는 큐와 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후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진구에게 이제 더는 큐와 뮤를 키울 수 없다고 말하며 타임머신에 태워 백악기로 돌려보내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구는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도라에몽은 규칙을 강조하며 역사를 바꿔서는 절대 안 되고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큐도 분명 스스로 날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계속 설득합니다. 도라에몽의 긴 설득 끝에 진구는 아픈 이별을 받아들이고 큐와 뮤를 백악기로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로써 진구와 친구들은 큐와 뮤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백악기로 모험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동 중 타임머신이 갑자기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계획했던 백악기가 아닌 쥬라기의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백악기가 지구보다 기온과 산소 농도가 달라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탐험대 세트를 꺼내 건네줍니다. 쥬라기로 들어간 진구 일행은 쥬라기의 멋진 풍경에 감탄하지만 큐와 뮤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진구의 뒤로 숨습니다. 도라에몽은 백악기에서 길을 잃을 것을 대비해 여긴 어디 손수건을 꺼내며 이 도구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알려줍니다. 한참을 이동하던 중 퉁퉁이와 비실이가 앞장서며 첫 공룡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때 비실이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백악기가 아닌 쥬라기 시대의 공룡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고 도라에몽도 비실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백악기가 아닌 쥬라기 시대로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알로사우루스가 나타나자 진구 일행은 몰래 빠져나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 타임머신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던 와중 진구와 큐가 뒤처지고 알로사우루스 한 마리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전력 질주로 달려서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진구 일행은 이번엔 제대로 백악기에 도착합니다. 도라에몽은 큐발의 생김새를 보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주머니에서 발자국 스탬프를 꺼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 큐 발자국의 모양이 담긴 발자국 스탬프를 찍어버리는데요. 땅바닥은 순식간에 발자국 스탬프의 효과로 큐, 뮤 종류의 발자국들이 사방팔방 나타납니다. 발자국들은 전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알탐험대에게 발자국 추적을 맡깁니다. 이후 진구 일행은 호수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비실이는 땔감을 구해와 캠핑기구로 복귀하던 중 호수 맞은편에서 정체불명의 흰 원숭이를 목격합니다. 이슬이는 뮤와 목욕을 하고 진구는 큐와 잠을 청합니다. 한편 누군가가 진구와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바로 흰 원숭이였습니다. 다음날 진구 일행은 협곡을 따라 한참을 이동하던 중 프테라노돈 무리가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급히 협곡 아래 숲속으로 착륙시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자 진구 일행은 도망치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도라에몽이 친구 초콜릿을 꺼냅니다. 친구 초콜릿을 반으로 갈라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남은 하나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먹이려 했으나 친구 초콜릿이 튕겨져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하필이면 지나가던 레페노마무스가 먹어버렸습니다. 퉁퉁이는 투수 실력을 선보이며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먹입니다. 그렇게 퉁퉁이의 도움으로 티라노사우루스는 얌전해졌고 동시에 위기도 넘깁니다. 한참을 이동한 끝에 발자국이 끊긴 지점인 해안 절벽에 도착합니다. 퉁퉁이와 비실이는 공룡들의 뼈 무덤을 지나가던 중 나무 위에 앉아있는 흰 원숭이를 발견하고 쫓아가는데요. 수많은 공룡들의 박제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큐, 뮤의 박제 모형을 발견하지만 원숭이의 총에 맞아 기절합니다. 원숭이는 질박사가 분장한 것이었죠. 한편 진구와 이슬이 도라에몽은 거대 익룡과 맞닥뜨리고 대나무 헬리콥터로 도망치려다 큐는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때 큐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바로 떨어지죠. 진구는 바로 큐에게 달려가고 큐와 진구는 바닷속으로 추락합니다. 바닷속에서 진구와 큐는 정신을 잃는데요. 그때 갑자기 피스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진구를 구해줍니다. 피스케는 잠시 아련한 눈으로 진구를 보다 다시 고개를 돌리고는 진구와 큐를 신비의 섬 동굴까지 태워다 줍니다. 퉁퉁이와 비실이는 잠수함으로 변신한 비행선에 갇혀 있는데요. 퉁퉁이는 철창을 치며 난동을 부리다 슈부이야 두 마리가 눈앞에서 입을 벌려 위협하자 놀라지만 도라에몽으로부터 받았던 친구 초콜릿으로 감옥을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진구는 동굴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다 빠져나오던 중 드디어 큐, 뮤 종류의 공룡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퉁퉁이와 비실이는 감옥을 빠져나와 복도를 지나가던 중 질박사와 나탈리가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듣습니다. 한편 도라에몽과 진구, 이슬이는 수상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수많은 큐, 뮤 종류의 공룡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큐와의 이별이 다가왔음을 눈치챘는지 잡고 있던 큐의 손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대장 공룡이 다가와 큐를 공격하고 진구는 큐가 공격당하자 눈물을 흘리고 꼭 큐를 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나탈리는 2시간 후에 질 박사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죠. 진구는 큐를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날갯짓을 연습시키지만 결국 큐는 지쳐 포기하고 진구를 공격합니다. 큐의 이러한 모습에 진구 역시 화가 나 분노를 참으면서 자책합니다. 이때 이슬이가 다가와 위로를 해주고 진구는 자신감이 생겨 다시 날갯짓 연습을 시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뛰어가 도라에몽에게 사람 찾기 스틱을 받고 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질은 조종실에서 나와 박쥐 모습으로 변장한 채 어디론가 이동하고 퉁퉁이와 비실이는 질이 나가자 조종실에 은근슬쩍 침입해 나탈리와 질의 정체를 궁금해하다 우연히 신비의 섬 지도를 보고 놀라 도망칩니다. 진구는 드디어 큐를 발견하는데 큐가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끈기 있게 날개짓 연습을 반복하는 모습에 똑같이 나뭇가지를 철봉 삼아 지난번에 실패했었던 철봉 대차 돌리기를 연습하기 시작하고 큐는 감격했는지 눈물을 글썽거린 채 다시 일어나 날개짓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진구와 큐는 등을 기댄 채 앉아서 서로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운석들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었던 진구 일행은 다시 합치고 도라에몽은 눈을 질끈 감은 채 6600만 년 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진구와 친구들은 매우 허탈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진구는 앞으로 닥칠 현실을 부정하며 도라에몽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도라에몽은 역사를 바꿔선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쳐버린 진구는 강제로 주머니에서 거꾸로 시계를 꺼내는데요. 그때 시공간에서 시간 경찰의 장관인 나탈리와 대원들이 나타나 체포하겠다고 따끔하게 경고합니다. 이에 진구 일행은 당황하고 박쥐로 변했던 질도 본래 인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나탈리와 질은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진구는 모든 공룡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질은 역사를 바꾸는 행위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탈리는 전원 연행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만 질이 이를 만류하면서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자 화를 내고 그럼에도 질은 큐와 진구에게 체크카드를 대더니 반응을 보이자 나탈리와 대원들에게 진구 일행을 일단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이 질이 가진 체크카드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퉁퉁이와 비실이는 신비의 섬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신비의 섬은 바로 진구와 도라에몽이 큐와 뮤를 사육하기 위해 만들었던 디오라마 세트였던 것이죠. 쥐라기에서 떨어뜨리고 1억 년 동안 커진 것이었죠. 도라에몽은 날씨 조절 기능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친구들은 모든 공룡들을 신비의 섬으로 유인하기 위해 바깥으로 향하고 도라에몽과 진구는 날아다니며 공간이동, 크레용으로 섬 전경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대 익룡이 다시 나타나 습격하고 거대 익룡은 큐와 뮤 동족들의 둥지로 날아가는데요. 도라에몽은 공기포를 발사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탈리와 질은 열풍이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섬 바깥에 도착한 친구들도 열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서두릅니다. 추가로 알 탐험대와 토프, 골과 합세하여 퉁퉁이와 비실이는 모든 공룡들을 신비의 섬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도라에몽은 날개에 부딪혀 바닥으로 추락해 기절합니다. 거대 익룡은 큐에게 다가가는데요. 진구는 재빨리 뒤쫓아갑니다. 그때 진구는 거대 익룡의 공격을 피하다 그만 대나무 헬리콥터를 떨어뜨리고 아슬아슬하게 거대 익룡의 발을 간신히 붙잡습니다. 퉁퉁이와 비실이는 섬 바깥의 모든 공룡들을 섬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던 중이었고 이슬이도 워프시킬 위치에 그리는 것을 완료했는데요. 진구 일행을 지켜보던 나탈리는 열풍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자 질에게 이젠 구출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질은 좀 더 기다리라고 굳건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진구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던 큐는 진구와의 추억을 하나씩 회상하며 자신감을 받아 드디어 처음으로 날개짓에 성공합니다. 진구는 결국 아래로 추락하는데요. 큐는 재빠르게 쫓아와 진구를 구해줍니다. 그 와중에 기절한 도라에몽은 정신을 차리고 스몰라이트로 거대 익룡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구와 큐는 섬 전경에 그리는 것을 완료했고 퉁퉁이와 비실이도 이슬이가 그린 위치에 모든 공룡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라에몽은 진구가 섬 전경에 그린 위치와 그대로 이슬이가 그린 위치를 편입시켜 워프시킵니다. 그대로 열풍도 지나가죠. 대소동이 끝난 후 신비의 섬에선 큐와 뮤가 동족들과 날아다니며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진구 일행은 시간 경찰의 비행선에 탑승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진구는 큐와 뮤에게 뜨거운 작별 인사를 하고 큐는 마지막까지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진구에게 보여주고 이에 진구는 큐에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일행들과 원래 시대로 돌아갑니다. 피스케도 진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철봉 대차 돌리기를 성공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